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째 나는 그녀의 편지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알게 된 50년간 몰랐던 진실. 1975년 봄, 서울 종로구 작은 골목길에 있던 행복사진관. 그곳에서 일하던 25살 청년 김영수. 그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오늘 75세가 된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 자신이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담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손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노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나한테 숨겼던 이야기란다. 1975년 5월의 어느 날, 행복사진관에 한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22살의 이름이 정이었던 그녀는 대학 졸업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대생이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사님, 제일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 사진이 중요한 사진이 돌 거예요. 정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사진을 찾으러, 그 다음엔 필름을 사러 나중엔 그냥 들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1976년 봄, 영수는 용기를 내어 청혼을 했습니다. 편지를 펼친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는 정희의 친구 수진이라는 사람이 정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니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의사 선생님과의 약혼을 깨고 사진관 청년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에게 약혼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50년 만에 알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크게 반대하신다며? 당연하시겠지. 의사 집안의 장남을 마다하고 사진관 청년을 택한다니. 하지만 정희야, 나는 내가 영수 씨를 바라보는 눈빛을 알아.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영수 씨가 훌륭한 사람인 건 나도 알지만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잖아. 영수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왜 정희가 결혼 후 친정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지, 왜 명절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왜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는지. 마지막 편지 봉투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976년 여름, 정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수와 함께 찍은 약혼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정희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은 평생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순간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알아주세요. 당신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영수는 오열했고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수는 정희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정희 소식 좀 전해다오. 우리 딸이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우리가 너무 완고했던 걸까? 의사 선생님과 결혼했다면 물질적으론 풍족했겠지만 지금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 영수는 또 다른 1978년에 작성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영수 씨가 사진관을 키워서 두 번째 지점을 냈다며? 정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구나. 우리도 이제 마음을 풀어야 할 것 같아. 딸이 보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 편지 1979년의 편지였습니다. 정희야, 엄마다 수진이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낸다. 미안하다, 우리가 틀렸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집에 한 번만 들러줄 수 없겠니?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단다. 영수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979년 가을, 정희가 갑자기 오늘 나 좀 나갔다 올게라고 했던 날, 그날 저녁 돌아온 정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요. 정희는 그날 친정에 다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봐 영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정희는 몇 번 친정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할까봐 단 한 번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남편이 세 번째 사진관을 냈다. 부모님께 편지를 써야겠다. 우리 남편 자랑을 해야지. 1985년 7월 22일, 미나가 태어났다. 엄마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녀 사진을 보내드려야지. 1990년 5월 1일, 오늘 남편이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는 대답했다. 나도요. 하지만 진짜 행운은 나였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50년간 함께 산 아내,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고 선택한 사랑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비록 늦게 알았지만 이제야 알겠구나.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그날 영수는 정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일 좋아하던 노란 장미를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웠소. 나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의 희생을 몰라줘서. 하지만 알아주시오.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내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나도 당신과의 50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그 깊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랑이 있지 않나요? 말하지 못했던 감사함,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오늘 그 사람에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